김정민 대표님의 입장은 그걸 오늘 얘기하셔야 되는 아니 근데 이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가 수능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연년생도 대입제도가 다르다는 입시 개편에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입제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도 두 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전쟁 같은 입시 때문인지 오늘 지금 배경음악도 전쟁통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무슨 총소리가 나는데. 네, 밖이 좀 공사 중인가 봐요. 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네, 대표님 오늘 준비 또 많이 하셨죠? 네, 많이는 네. 했는데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네. 또 저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서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고 쫓아오시는 뭐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 가는 방향이 가다가 네. 갑자기 뒤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네. 네네네. 그게 가장 큰 혼란의 요소 아닌가라는 네. 사실 생각이 네. 들고요. 뭐 해마다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가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너무 혼란스럽다. 자기네가 너무 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럼 이런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찬발 나누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안 하시나요? 아 이제 오늘 이제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네네네. 제가 이제 가져가서 뭐 뽑아도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두 분 대표님 뽑으셨나요? 원하시는 입장을 뽑으셨나요? 아니, 뭐 원하는 입장은 네, 네. 없습니다. 네. 어떤 입장에서도 네. 잘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어떤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확 바뀌는 바람에 네. 뭐 다양한 찬반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어쨌든 오늘 제 주제는 약간 교육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네. 선택을 했고요. 교육부 오늘- 가고 싶으세요? 뭐 기회가 된다면 교육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 주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변화를 환영한다는 게 네. 지금 오늘 임정비 대표님 입장이시고요.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변화가 우려된다는 게 김지수 대표님 입장이십니다. 2020학년도에 고3이 되고 2021학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되는 우리 고3 학생들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네. 잘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020년 고3이 돼서 네. 입시를 다 마무리하고 네. 2021 학번이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치를 입시가 2021 학년도 입시잖아요. 그렇죠.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2021 학년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가 바뀌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세대들이 처음으로 이제 입시를 치른다. 그런데 수능이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수능을 볼 때는 나는 자연계열이면 수학 가형, 뭐 인문계열이면 수학 나형, 인문계열이면 사탐 두 과목, 자연계열이면 과탐 두 과목 이렇게 수능의 구조는 예전 교육과정을 담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이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지만 수능 자체는 원래 그대로 분리해서 네, 본다. 문이과의 구분이 네,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할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1월 28일 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서류의 블라인드 처리가 내년부터 바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때 얘가 어느 고등학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부 자체에는 드러났는데 이제 서류 블라인드 처리라고 해서 그것들을 대학 입학사정관이 모르는 상태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요. 하지만 자소서는 유지가 되고 추천서도 폐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 입장이 좀 다르고 정시나 수능 최저를 위해서 하는 수능의 구조도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정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크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 교육 개정 과정이 사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데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지금 주체들 전부가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도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큰 목적은 있었는데 문이과 통폐합이라고 하는 큰 목적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현장에서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 적응 잘 안 됐지 수능은 그럼 예전 거로 보자 이게 왜 언밸런스입니까? 사실은 단계적으로 변화를 좀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종적인 평가 테스트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대로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블라인드 처리해도 어느 학교 출신인지 대충 그룹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 배우는 교과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 정치의 이해 이거 아무 학교 내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미 배우는 단원 자체가 특강 자체가 아니면은 거기서 이행한 어떤 교과목 자체가 이미 일반 학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함의된 교과목이 들어있으면 네네네. 그런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라고 해도 100% 블라인드 처리된 것은 아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고, 과고, 일반고는 수업을 받는 과목 자체가 다르니까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티가 분명히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고인데 똑같은 일반고인데 약간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와 그렇지 않은 일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좀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다 아니다라는 구분 자체가 사실 학교명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볼 때 일반고 안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고냐 과학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이렇게 나누어서 네네네. 그 학교 군에 따른 교과목이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장 선생님의 의지나 학교의 인프라에 따라서 네네네. 지금 입시제도를 기존의 외고나 자사고에서 누려왔던 다양한 교과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이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게 사실 2015 교육제도이다 보니 과학고나 영재고 같이 아주 그냥 교과 편제 자체가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 외고, 자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들은 다 같이 묶어서 그냥 하나의 군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네네. 여기에서도 소위 굉장히 빡세게 지금 준비시키는 학교들 네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뒷바라지 많이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외고나 자사고에 있는 여러 가지 네. 그 교과목들을 이미 개설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학교에 그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네.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이게 어떤 학교인지 드러나는 학교는 물론 지금처럼 네, 네, 활성화할 네, 수 있겠지만 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게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일단 이제 네. 여러분들 이제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네, 네. 학년별 교과 편제 네.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네. 아는데 뭐 예를 들어 하나고 뭐 이런데 고등학교를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물리 1, 물리 2가 아니라 고급 물리, 뭐 고급 화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또 민사고나 이런 부분도 아까 하나고처럼 그런 전혀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부를 많이 본 입학사정관들은 그냥 기본 여기는 좀 다른 학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있는 경기 되게 치열한 학교도 있죠. 예를 들어 숙명여고 거기와 뭐 경기 별로 치열하지 않은 일반 뭐 그런 학교들을 딱 봤을 때 교과를 보고는 티가 안 나요. 예, 교과를 보고는 티가 안 나고 그렇다고 뭐 동아리의 형태를 보고 뭐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상 실적을 보고 뭘 확인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아주 디테일은 있겠지만 일반고 간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가려진 채로 서류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게 네. 학생 입장에서는 더 공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공정할 수도 있고 네.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평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치열한 어떤 학교 분위기와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감안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공정한 평가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치열한 내신이 있는 학교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았을 때 느껴지는 뭐
뭐랄까요? 그 손실감? 예, 그런 것들은 분명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많은 일반고 아이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좀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육부를 네. 대변한다는 네. 입장으로 본다면 네. 뽑는 사람 입장에서 학교에 대한 서열을 나누어서 뽑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효과?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서류 블라인드 처리로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발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서류 블라인드 처리로 학교를 네. 특정 학교를 핀셋을 통해서 딱 끄집어내는 거는 네. 어려울 수 있으나 네, 네. 소위 말해서 군으로 나누었을 때 네. 1군 학교, 소위 네, 입시 네, 실적이 네. 좋았던 네. 기존의 학교들, 네. 외고 자사고 아니면 빡센 지역에 경쟁 치열한 그런 실적 두각을 나타내는 네, 학교들, 네, 네. 이 군을 전부 다 해체시키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크게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알겠으나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13개 대학의 어떤 학종 공정화 방안이 네.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 얘가 이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면 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우리 학교 적응 잘했나 한번 볼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의 학점 혹은 합격시켰는데 우리 학교 안 등록하러 다른 도망가는 몇 명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나를 평가할 때 반영시킨 학교가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학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해보면 얘가 그 학교 출신이 아니야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학교의 어떤 수준을 반영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뭐 외고냐 일반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블라인드 처리해도 보일 건 보인다. 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네네. 거죠. 네.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까 다시 말해서 고교 서열화를 많이 상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면 네네. 네. 차라리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들이 자기네 학교에 지금 사업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학교에다 올리잖아요. 그걸 학교 속에서 혹은 고교 프로파일, 스쿨 파일링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마다 다르긴 한데 얘를 폐지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학생부에 담은 내용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전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뒷단에 백데이터를 같이 보내게 되다 보면 어떤 학교인지 이거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고교 서열화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령으로 계속해서 산불정책에 의해서 금지되는 상황인데, 이게 고교 프로파일에 의해서 지금 등급제가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아예 원천봉쇄시키겠다. 데이터 제출하지 말아라. 작년에 뭐 매년 마찬가지지만 고교 프로파일 제출하는 거 보면 어떤 학교 떨렁 한 장 냅니다. 어떤 학교 100장 가까이 내요. 그러면 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코스를 밟았던 학생, 어떤 지금 인프라 속에서 지금 3년을 보냈던 학생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블라인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차라리 학교 소개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네네. 이 내용을 폐지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네, 이제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학교가 잘난 학교예요 라고 보내는 자료와 또 이 아이가 그 학교 출신이구나, 이 두 가지로 이제 매칭되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예요 라고 하는 고교 프로파일도 없애버렸고, 이 학교에 대한 과거 경험으로 입학사정관이 이 아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그런 학교잖아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매칭 자체가 안 되는, 뭐 말씀하신 그런 학교의 서열화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결국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학교로 인한 역차별 받는 학생들은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이냐 역차별이냐가 아니라 네. 지역 단위에서 고교들끼리도 경쟁을 해왔었어요. 네네. 지금 2015 네네. 교육개정 과정 네. 때문에 우리 학교도 열심히 발군하자라고 해서 파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 폐지하면서 특목고와 일반고를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못하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일반고와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끼리의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 자체도 그냥 다 뭉개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용인외대부고 다니는 5등급과 일반고의 5등급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뽑아야 한다라는 공정성을 주장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뭐냐면 전교 1등끼리 입장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여기 하지만 아까 그뭐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은 받아들이지만 아니,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잠시만요. 네네. 제가 정말 하고 임정민 싶은 대표님의 입장은 그걸 오늘 얘기하셔야 되는 아니 근데 이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거 네네. 모두가 공유하고 넘어갔으면 그쵸. 좋겠는 얘기에서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장에 상관없이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교 1등끼리 모여있는 학교의 5등급과 평범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5등급을 같은 다르죠. 성산에서 비교할 네, 수는 없고 네. 대학도 당연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등급은 그 학교 상황을 반영해서 선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합리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고등학교를 간 건 아닌데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되게 학생들 잘 써줘요.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그걸 안 해줘. 이런 학교의 어떤 역할이 너무 커져서 좋은 학교를 다닌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똑같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물론 개선이 네네네. 돼야겠지만 네. 완전히 균질한 형태의 지금 퍼포먼스를 학교가 내긴 어려우니 네네. 고등학교도 지금 그래서 동네에서 입소문난 고등학교들이 다 있어요. 지자체별로.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네. 각 지금 2350개 고등학교 중에서 섹타로 나누어서 봤을 때 그 해당하는 섹타에서 지금 더 가고 싶고 지원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지망, 2지망, 3지망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 1지망, 2지망, 3지망이 내 능력이 아니라 뽑기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 뽑기에서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관리를 잘 못 받아서 결국 내 대학의 레벨이 달라진다. 이런 거로 인한 아이들의 어떤 손실감. 그래서 그런 거에서 뽑기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 소위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등급 가지고 네네네. 중학교 3학년 등급 가지고서 가는 거니까 네. 상관이 없고 네. 또 우리가 지금 대도시권에 있으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특목고 자사고가 있어 왔던 건데 그것을 학생들이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능력치에 걸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입장을 좀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너무 오래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보완하려고 어떤 제도를 딱 만들었을 때 뭐 학교 블라인드를 하고 학교 프로파일을 안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우리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선생님들이 고교 프로파일 잘 만들어서 해서 학교독을 봤던 친구들은 이 제도가 반영되면서 이제 예전에 그 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학교가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했던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물론 뭐 학교 선생님이 잘 써준 거 못 써준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서 오는 역차별을 이번에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긴 거죠. 그러면 블라인드 앞으로 계속 쭉 가게 될 것 같나요? 크게 보면 의미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다 지워질 수는 없다. 네. 결국 격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는 있지만 이걸 완전히 해체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차라리 만약에 지금 임정민 대표님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2021 학년도 입시를 맞이하는 현재 예비 고3 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예비 고3 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고2 현재 네, 고2 네. 이 학생들이 변화에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차라리 그런 제도보다는 사회통합 전형을 정부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지금 평준화, 비평준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섹터별로 학교를 들여다놓고 봤을 때 아예 못 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 기회의 문을 갖다가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은 일단 제도 개선이고요. 그 효과는 현재 내년에 고2가 되는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네. 더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재 고교 프로파일 폐지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방향은 알겠으나 네, 네. 그렇게 큰 파괴력은 그런데 없죠. 사실 현재 내년에 고3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입시 제도는 꽤 오래 전에 이게 정리가 됐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2015 네, 교정 네.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워낙 이제 그 학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았고 그런 학종 중심으로 입시도 바뀌는 거에 대한 여론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 2018년 8월 달에 유예가 됐죠. 예. 네.
공론화 과정을 네. 거치기로 해서 이게 유예가 되면서 발생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뭐랄까 변화되는 교육 과정과 입시도가 맞물려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최근에 지난 11월 28일 발표된 내용이 일부 얘네들부터 이제 적용되는 문제가 조금 이제 생겨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28일에 발표된 일부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적용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서류 면접의 블라인드 처리가 네. 확정됐고 고객 네. 프로파일 폐지됐고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이다. 그러면 추가로 바뀌는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챙겨야 될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거 학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수학에서 지금 수학 가형을 봤던 과거에 이걸 이과 수학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기하 벡터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문과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빠지게 됩니다. 그 수학 나형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논술. 원래 논술의 취지가 좋았었죠. 학생들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측정하려고 하는 논술 자체가 앞으로도 각광을 받기는 할 텐데 현재의 논술이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줄이라고 얘기했어요. 강력하게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반 이하로 모집 인원을 줄이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자체가 앞으로 가져올 그 입시 제도에서의 지형 변화가 가장 내년에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변화하는 부분이 의외로 또 많네요. 네네. 네,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되네요. 네네. 네, 2022학년도 그죠? 네. 이제 예비 고 2학년이 보는 입시 제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